안녕, 저녁어 가가 키천 스토리. 예, 지금 새벽이에요. 새벽이라서 그런지 좀 쌀쌀하네요. 예, 제가 속해 있는 미협 서천지부 작가님들과 공유한 점을 오늘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작가의 눈으로 보는 각도. 작가들은 똑같은 풍경을 봐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 달라요. 그래서 그것은 같은 것을 봤지만 다르다는 거. 감성, 내 마음속에 있는 감성, 내 마음속에 있는 그것이 달라서 그 느낌이 다르고, 이 느낌은 또 시각적으로 보는 느낌이에요. 감성과 느낌은 조금 다르죠. 감성은 마음에서 오는 거고, 느낌은 시각적으로 아니면 체온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느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이미지는 같은 가을 풍경이지만 거기에서 오는 이미지가 이제 뭐 잠자리도 있고 코스모스도 있고, 그 풍경 안엔 그것이 없어도, 그 풍경 안에 코스모스가 없어도 그 이미지로 가을이면 코스모스도 넣을 수 있고, 또 누렇게 익은 벼도 넣을 수 있고 해바라기도 넣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미지입니다. 또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내가 지금 불우한 생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또 너무 행복한 생각을 하고 있거나,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처했을 때의 입장, 그 생각에 따라서 그림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표현 방법은 고어는 똑같은 붓터치를 했어도 불꽃 튀는 붓터치로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사로잡았죠. 붓터치가 아주 막 다르죠. 뭐 일관적으로 쭉 내려오다가 옆으로 또 쭉 가고 있고, 수평적으로 쭉 누워 있고, 또 가로로 쭉 세워 있고, 대각선으로 또 붓터치가 가고, 이렇게 그 붓터치가 다른 그 표현 방법. 또 세잔인 경우는 검은 테를 이렇게 둘러서 그림을 그리죠. 이렇게 검은 라인을 둘러서. 그렇게 표현 방법이 똑같은 풍경을 그리더라도, 한 가지의 나무를 그리더라도 표현 방법이 작가에 따라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표현 방법은 기법하고도 좀 비슷한데요. 기법은 또 표현 방법하고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게, 어떻게 이것을 붓터치를 하느냐, 뭐 이렇게 문지르느냐, 아니면 붓터치가 그릴 때마다 살포시 올라가느냐, 아니면 이거를 나이프로 긁어서 뭐 평면을 이루게 한다거나, 물감을 많이 얹어서 더 그 볼륨 감각이 나게 하거나, 기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같은 풍경을 그려도 기법에 따라서 또 그림이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선호 색상, 자기가 좋아하는 뭐 청색 시대, 홍색 시대, 뭐 이렇게 작가들도 옛날에 그 화가들도 나눠서 그렸죠. 선호하는 색깔로 한 가지 톤으로 쭉 해서 뭐 그림을 그리거나, 또 아니면은 여러 가지 색깔을 알록달록 섞어서 그리거나, 또 아니면 뭐 모노톤으로 해서 확 색상을 죽여서 표현하거나, 아니면 또 색상을 또 우리들이 볼 수 없는 색상을 아주 신비스럽게 내서 칠하거나, 이렇게 자기가 선호하는 색상에 따라서 그림이 또 달라지는 거죠. 또 시각적 차이, 이것은 뭐냐면 시각적 차이라는 것은 지금 저 물체를 봤는데, 어떤 사람은 아침에 본 느낌으로 아침 이슬이 머금은 듯이 그리는 사람이 있고, 또 저 물체를 보고 아주 그냥 메마르게 가을처럼 버석버석한 느낌으로 사각사각 소리가 날 정도로 그리는 사람이 있고, 또 아주 뭐 촉촉한 물에 잠기듯이 그 풍경이 물에 잠긴 것처럼 그렇게 촉촉하게 그리는 사람이 있고, 그 시각적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똑같은 정오의 그림을 그렸는데 아침, 점심, 저녁 그림처럼 해가 노을지게 그리는 사람이 있고, 아침에 해가 떠오르게 그리는 그 시각적 차이를 가지고도 그림이 달라지죠. 그 다음에 공간 활용. 예, 이거는 이제 공간 활용은 이제 그 공간도 미학이다. 예, 남기는 공간. 어떤 작가는 그 화면에 꽉 차게 그려야 뿌듯한 감정이 생긴다고 해서 또 그렇게 그리는 작가도 있고, 또 어떤 작가는 아주 저 물체를 그냥 쫙
공간으로 빼고 밑에다가 조그맣게 단색으로 그 물체를 그리는 사람도 있어요. 공간의 미를 추가해서 그리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근데 서양화보다는 동양화가 공간의 미를 많이 활용을 해요. 동양화는 공간도 하나의 미로 그렇게 화폭을 잡죠. 또한 포인트, 포인트는 어떻게 이제 똑같은 풍경을 보고 포인트를 잡는데 그 포인트가 나무로 잡는 사람도 있고 또 거기 그 풍경의 길 있죠. 그 길을 포인트로 잡아서 그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포인트가 그 풍경이 물에 비쳤을 때 반추 물에 이렇게 비친 그 모습을 포인트로 잡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본 것처럼 비둘기가 매가 내려다본 것처럼 이렇게 쫙 위에서 아래로 본 것처럼 또 어떤 사람은 고개를 들어서 아래에서 위로 본 것처럼 이렇게 다 포인트를 잡는 방법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봤어도 지금 굉장한 많은 차이로 그림이 나타나겠죠. 네, 그래서 포인트 차이에서 또 오고요. 추상주의와 반추상, 사실주의가 또 있죠. 그러니까 추상주의로 그리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상주의로 그림을 그린 사람은 달리, 칸디스킨, 몬드 이런 사람들은 추상적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사실주의로 그리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했냐면 사실은 리얼리즘이라고 해서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동시대의 사실을 섬세하게 관찰하고 진실되게 기록하는 것의 목적을 가지고 또 그려요. 그건 사실주의죠. 그래서 이 작가가 글을 쓰는 사람이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든 그 작가가 하나의 그 사실주의 그 시대에 있었던 일을 사실로 표현해서 이것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독도가 우리 땅이다라고 어떤 글을 썼다. 그림을 그렸다. 그러면 그거가 사실에 반해서 그것이 독도는 진짜 한국의 땅이다라고 그거가 보도화되고 그거가 진실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가들은 진실에 부각하지 않는 것을 하면 안 돼요. 정말 진실 그대로를 관찰해서 기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기록을 하는 거죠. 그림으로 독도를 우리나라 지도에다 그려가지고 우리나라 땅에다 그려서 그걸 기록을 하죠. 또 글을 쓰는 사람은 그것을 기록을 하죠. 그렇게 글을 쓰죠. 이렇게 이 작가는 굉장히 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저는 그래요. 어느 사람 못지 않다. 부럽지 않다. 어느 누구도 난 부러운 사람이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림을 대하죠. 그만큼 진실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리얼리스트라는 이제 있어요. 단어가. 리얼리스트는 도시 또는 노동자, 농민 그대로의 인물을 보고 그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대로의 인물을 이름까지 써서. 그러면 이거는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이 리얼리스트가. 그런데 처음에 유럽에서 시작을 했어요. 유럽에서 어떤 농민을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유명한 인물을 그리고 이렇게 해서 유럽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영국, 미국 이렇게 확산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서적 같은 걸 보면 미술 서적 같은 걸 보면 유명한 사람들을 자화상, 초상화로 그려서 남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 그 화가가 살고 있는 동시대의 그 인물들을 그린 거를 리얼리스트라고 해요. 그래서 리얼리스트는 보이는 그대로를 자연과 사물을 그리기도 하죠. 그대로. 그래서 그 리얼리스트가 그린 풍경, 그것이 나중에는 도시화가 돼서 거기가 그게 다 헐리고 없어졌어요. 그 풍경의 그 그림이. 그러면 이 그림은 살아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가양리 마을을 그렸다. 그러면 이 가양리가 뭐 침몰이 됐거나 뭐 무슨 자연 이변이 나서
없어졌거나 뭐 어떻게 변화가 생겨요. 도시화가 돼서 뭐 이 건축이 다 헐어지고 도시 뭐 아파트가 들어왔거나 그러면 가양리 마을 그림은 살아있는 거죠. 그 화가가 살았을 때 그 모습 그대로를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사실을 그대로 그리는 거죠. 이거를 뭐 추상으로 바꿔서 뭐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사실 그대로 자연과 사물을 표현하는 거. 그거를 리얼리스트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가는 사실 그대로를 표현한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추구하는 서천지부, 서양화, 동양화, 서예. 서천지부에는 서양화가 저희 부부 딱 2명뿐이 없어요. 그 처음에 와서 서양화 전시회를 문화원에서 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서 그냥 발이 멈췄어요. 눈도 멈추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처음 봤다는 거예요. 이 서양화를.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서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 도시에서도 그렇고 미술 전람회 전시회를 가서 본다는 것이 어디나 다 그래요. 흔한 일은 아니죠. 그 작가가 초대했을 때 아니면 또 우연한 계기에 친구 따라서 뭐 자기가 관심이 있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전시 전람회를 가는데 이 서천에서 이제 그게 좀 문화가 좀 없었나 봐요. 서양화에 대한 문화가. 그러니까 서양화 화가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그거 전시에 초대받아서 간다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서양화 전시회를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초대를 하면은 갈 텐데 이제 서천 안에서 이제 그게 힘들었던 거죠.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오셔서 보시고 이 서양화를 처음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액자가 이렇게 화려하게 끼어 있고 그림이 이렇고 그다음에 가까이 보니까 그 작가가 표현한 붓터치가 눈앞에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 전개가. 너무 놀라는 거죠. 그리고 화면도 막 두껍고 그 유화 그 물감이 두껍게 올라앉아 있고 뭐 그 동양화의 그 하선지에 매끄러운 데다가 살짝살짝 그 올려서 그린 그 동양화랑은 너무너무 대조적인 거를 느끼고 이분들이 그냥 꼼짝을 못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림 감상을 다 하시고 이제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 좀 배우고 싶다. 나는 그림은 전혀 못 그리고 관심도 없는데 이 서양화만큼 배우고 싶다. 이러시면서 이제 그 수강을 등록하시는 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양화로 이제 저희 부부가 처음으로 서천에 이제 시작이 되었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봄의 마을이라고 평생교육원이 이제 생겼어요. 서천에도. 그런데 그 서양화 부분에 인원이 이제 많이 차고 그래서 1부, 2부 뭐 또 동아리를 묶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이 수업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오는 고충이 저는 엄청 많았죠. 여러 가지 고충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잘 딛고 일어서서 지금은 이제 그런 고충이 아니고 참 행복했다는 생각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화, 서예 작가님들이 이제 저희 갤러리에 이렇게 오셨어요. 오셔서 감상도 이렇게 해주시고 또 같이 담소도 나누고 또 이걸 어떻게 이렇게 지었냐 이런 거 문의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같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답니다. 또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식사 대접을 이렇게 집에서 했어요. 집에 있는 각종 그냥 농사 지은 거 가지고 이렇게 한 상을 그냥 차렸어요. 그랬더니 잘 맛있게 잘 드시고 상이 다 비었죠. 남자들이라 안 드실 것 같았는데 너무 잘 드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담소와 교류, 공감 이런 거를 갖는 좋은 시간이었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늘 가셨어요. 뒷모습이 예, 많은 글도 이렇게 써주셨어요. 나름대로 이렇게 많은 격려와 발전을 기원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
다음에 또 봬요. 안녕.